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시세가 너무 주춤하다 보니까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잘 다루질 못했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지표들이 포착이 되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시세와 긍정적인 상승 전망 가능성 보여주는 지표들, 이런 부분들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홀더분들이나 또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더리움은 다시 1300달러 위로 올라섰다라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이더리움 7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환기적인 이벤트를 잘 치러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더리움의 가격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65%나 빠진 상태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2000달러 선에서 거래됐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게 참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은 현재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323달러 수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곰 세력이 공격적인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하락해서 1263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이더리움은 10월 13일 장중 저점인 119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고, 이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하강 채널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323달러에서 오버헤드 저항 위로 올라설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황소 세력이 여길 넘어서면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알릴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선은 1420달러 부근에 대한 돌파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로는 1330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하고 1500달러 이후에 1620달러로 랠리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1305달러에서 1310달러를 다시 리테스트를 한 뒤에 1500달러에서 1620달러로 랠리를 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1300달러 지지선을 지켜준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전망이어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두 개의 이더리움 가격 지표가 상승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여전히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위험도 존재하지만, 몇몇 데이터는 거래자들이 새로운 롱 포지션을 열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제시된 근거는 옵션 거래자들의 위험 회피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5% 델타 스큐를 제시하면서 만약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의 가격 폭락을 예상했다라면 옵션 시장의 스큐 지표는 12% 위에서 움직일 것이고, 그와 반대의 경우에는 12% 아래에서 자리할 것이다. 이 지표는 마지막으로 10% 아래를 유지했던 9월 19일 이후에 공포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이때 한 주 동안 28%의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더리움은 125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12% 위로 갑자기 올라가면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12 위에 있긴 한데 그래도 14를 넘어서진 않은 상황이어서 옵션 거래자들이 위험을 적당히 회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옵션 거래자들은 폭락 가능성에 그렇게 큰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현물과 무기한 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이 롱숏 포지션 집계를 살펴보면 전문 트레이더들이 강세 베팅을 하는지 약세 베팅을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며 공매도 추가 상황이 확인됐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에서 거래자들은 강세 베팅을 약간 늘렸고, 후오비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OKX의 경우에는 공매도 선호 상황에서 다시 중립 상황으로 반등했다. 롱숏 지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이 세 개 거래소의 탑 트레이더들은 10월 13일 1200달러 리테스트 이후에 롱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10월 13일 이더리움은 1185달러로 추락한 뒤에 12%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의 포지션은 크게 개선되진 않았다. 또 옵션 거래자들은 스큐 지표가 10% 임계값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50달러 아래로의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델타 스큐는 18%를 넘어서면 안 되고 롱숏 비율 역시 0.8 위에서 자리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1250달러 지지선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좀 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약세보다는 강세 가능성이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SEC가 이더리움 노드의 45%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SEC의 관할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아주 신박한 헛소리를 제기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리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 다음 타깃으로 SEC가 이더리움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사이버캐피탈의 CIO 저스틴 본스가 이더리움 트랜잭션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미국의 검열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머지 이후의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노드의 65%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운영되고 그중 절반의 노드 운영자가 AWS를 사용한다라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의 검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OFAC의 규제를 준수하는 검증인 한 명만 있어도 OFAC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30초 안에 체인에 갖다 붙일 수가 있다. 이건 아주 적은 수의 검증인 또는 채굴자만 있어도 검열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더리움 관할권 주장이라는 다소 아주 많이 이상한 헛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한 방을 날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멘트는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괜히 좀 통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라나 공동 창업자가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가 아닌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나톨리 야코벤코 솔라나 공동 창업자는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다.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서로 너무 다르고 두 블록체인은 상당히 보완적이다. 솔라나에서 실행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사용 사례들이 있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 대신 솔라나를 선택하는 개발자들이 적지 않다. 다만 두 블록체인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해서 멀티체인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공급량보다 더 많은 이더가 소각이 되면서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된 것이 최근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연 머지 효과가 언제 어느 정도로 시세에 반영될 것인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8개월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간은 좀 더 단축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잇따르고 있고 기관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이더리움 이자 수익을 노리고 이더리움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 이게 곧 이더리움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상황들도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기대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더리움 홀더분들이나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